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인과율이니 귀납법이니 하는 과학 법칙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죠? 네네. 뭐 F는 ma 같은 공식도 외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머리도 좀 아팠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20세기에 한 천재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라고 선언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마치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그 전설적인 책 논리 철학 농구에서 가장 도발적인 몇 페이지, 특히 과학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그 주제를 다루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철학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뭐랄까 해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비트겐슈타인이 과학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가? 네, 그것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씌운 정교한 안경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과율, 귀납법, 그리고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 짜릿하고도 충격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아하의 순간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비트겐슈타인이 던지는 첫 번째 생각의 폭탄부터 터뜨려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과율은 법칙이 아니라 한 법칙의 형식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죠. 인과율이야말로 모든 법칙의 왕,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가장 근본적인 법칙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진 통념의 핵심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법칙과 법칙의 형식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법칙과 법칙의 형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언어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문법 구조가 있다고 해보죠. 네네. 이 문법 구조 자체가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구체적인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일종의 틀이나 규칙이죠. 정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인과율이 바로 그 문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F=ma나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구체적인 과학 법칙들은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의 문법에 맞춰져 쓰인 수많은 문장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와. 즉, 인과율은 세상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약속한 문법 체계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 비유가 흥미롭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위헌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문법은 우리가 언어를 쓰기 위해 만든 규칙이지만 인과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치면 다른 공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구공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죠. 그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상을 보자마자 A공이 B공을 움직이게 만든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틀을 우리가 경험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 이전에요? 네. 그는 이걸 선험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우리는 이미 원인 결과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도 자연스럽게 그 형식에 맞춰서 현상을 기술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인과율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 쓰고 있던 안경이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특정 과학 법칙, 예를 들어 중력 법칙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이 어떤 논리적 형식을 따를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는 미리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과율이라는 형식이고요. 알겠습니다. 인과율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이나 안경 같은 거라면 그 안경을 쓰고 본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가 제안하는 상상인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세상이 불규칙한 검은 점들이 마구 찍혀 있는 거대한 흰 종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점들의 패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하죠. 그냥 점이 여기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기발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종이 위에 아주 촘촘한 모눈 종이, 즉 격자 무늬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격자문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로 3, 세로 5칸은 검은색, 가로 7, 세로 2칸은 흰색,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불규칙해 보이던 점들의 패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반식으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격자무늬가 바로 뉴턴 역학 같은 과학 이론 체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뉴턴 역학이라는 격자를 세상에 덮어 씌워서 행성의 움직임 같은 복잡한 점들을 몇 행, 몇 열의 점이 있다는 식으로 명료하게 기술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던지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 격자의 모양이 꼭 네모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삼각형 모양의 격자를 쓸 수도 있고 육각형 벌집 모양의 격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격자는 점들을 기술하기에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떤 격자는 훨씬 더 단순하고 우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는 네모난 격자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본질이 원래부터 네모였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운 격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네? 그냥 더 단순하고 우아한 격자를 발명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보다 더 맞다기보다는 우주를 더 간결하게 기술하는 더 나은 격자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라는 점들을 뉴턴의 격자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격자인 셈이죠. 아하. 그렇다고 뉴턴의 격자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점들을 기술하는 데는 여전히 충분히 유용하니까요. 네. 결국 과학 법칙은 세상의 본질, 즉 종이 위의 점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덮어 씌운 격자의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법칙은 우리가 현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학 법칙이 우리가 씌운 격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정말 모든 걸 뒤집어 놓네요. 그렇죠. 그럼 이 격자를 만드는 방식, 즉 어제도 해가 떴으니 오늘도 뜰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의 생각, 귀납법에 해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지네요. 설마 이 믿음마저도 논리적인 게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바로 그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귀납의 과정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단지 심리적 근거만 있을 뿐이다. 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과학 전체가 귀납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번의 실험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다음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리적 습관이라고요? 그렇죠. 이건 거의 세상을 믿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리에겐 거의 본능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냉정한 논리학자의 눈으로 봅니다. 네. 과거에 100만 번 연속으로 해가 떴다는 사실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거기에 어떤 논리적 필연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와, 그래서 그가 이런 섬뜩할 정도로 멋진 말을 던지는군요. 해가 내일 뜰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이 뜰지 어떨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정직한 논리네요. 네, 이게 그의 필연성에 대한 생각과 깊이 연결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필연성은 논리적 필연성뿐입니다. 논리적 필연성이요? 네, 예를 들어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같은 문장이죠. 이건 세상을 관찰할 필요도 없이 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인과적 필연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강제로 묶어두는 신비한 인과적 접착제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좀 복잡한데요. 정리해보죠. 인과율은 우리가 쓴 안경이고 과학 법칙은 우리가 씌운 격자이며 그 격자를 만드는 귀납법은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 습관이다. 네네. 그럼 대체 과학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던 과학이 아닌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이 이 모든 논의의 정점입니다. 그는 현대 세계관이 자연 법칙이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상이요? 네. 그에게 법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통일된 방식으로 기술할 뿐입니다. 잠깐만요. 기술과 설명의 차이가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뉴턴의 중력 법칙은 사과나 어떻게 떨어지는지, 즉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하지만 왜 애초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과학은 우리에게 완벽한 열차 시간표를 줍니다. 열차 시간표. 네. 모든 열차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주죠. 하지만 그 시간표는 왜 사람들이 애초에 여행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아,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이 바로 그 궁극의 시간표이며 우리는 시간표에게 여행의 의미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격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니 요즘 최대 화두인 AI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드는 그럴듯한 글이나 이미지를 보면 마치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냥 방대한 데이터라는 점들 위에 가장 그럴듯한 통계적 격자를 씌워서 다음에 올 단어를 기술하는 작업에 불과한 걸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탁월한 연결입니다. 진정한 이해나 설명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기술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죠. 비트겐슈타인은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신이나 운명의 뜻이라며 멈춰섰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똑같은 지점에서 자연법칙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덜 명료하다고까지 말해요. 최소한 고대인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미스터리로 인정했지만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냈다고 착각하며 그 미스터리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과율이 하나의 문법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과학은 격자이고 귀납에 대한 믿음은 논리가 아닌 심리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과학의 토대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네요. 오늘 논의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바로 겸손함의 전환입니다. 겸손함의 전환이요. 네. 우리는 과학이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이 그저 세계라는 지형을 더 잘 그리는 지도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도 제작 기술. 지도는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도를 실제 영토와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경고하는 위험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지도를 숭배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곱씹어볼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과학 법칙이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씌운 기술적 틀, 즉 격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주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을 더 잘 기술할 수 있는 더 낮고 우아한 격자를 발명하는 걸까요?